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도 정규 도슨트 자체로 수입을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게 내 마지막 전시다 생각했는데 결국 끝날 때쯤 되면 다음에 뭐 하지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마약 같네. 약간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정규 도슨트보다 다른 뭐 강연이나 모임이나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러 이렇게 좋은 공간에 불러주시거나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책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수적인 일들을 통해서 좀 수입을 메꾸려고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어떤 전시가 있잖아요.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해요? 요즘엔 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시가 직전에 엎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막 긴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그냥 빠르게 단기로 쳐야 되는 거죠. 벼락치기. 그렇죠. 벼락치기야. 있죠. 딱 단기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획사 측에서 주어지는 자료가 있고요. 뭐 도록이랄지 아니면 오디오 가이드 대본이랄지 아니면 뭐 전시장 벽에 써 있는 서문 그런 자료들 다 받으면 일단 그거를 한 2회독 정도 돌려서 계속 읽고요. 추가적으로 국내에 나와 있는 서적이나 논문 사이트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아니면 뭐 해외 인터뷰 자료 같은 거 번역해서 보거나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번역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계속 뭐 읽고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배경 지식, 그 미술사부터 시작해서 전공자 분들만큼의 지식을 갖추려고 많은 책을 계속 읽는 편이고요. 뭐 에피소드 위주로 좀 수집을 많이 하려고 해서 전시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일주일 밤 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말 스토리텔링,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이만큼을 읽고 그거를 50분 시간으로 축약을 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읽는 과정보다 거기서 선별해서 구성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완전히 더 외우고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약간 즉흥적으로 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놓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왜냐면 다 써놓으면 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어차피 못 외우더라고요. 뭐 하나 틀리면 되게 괜히 머릿속 하얘지고 맞아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키워드 위주로 여기서는 요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요 얘기를 하고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놓고 그냥 현장에서 그 아는 얘기들을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그냥 정말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냥 편안하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 중에 이쪽 분야를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뭐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경험은 없나요? 그런 경우도 많죠. 매그넘인 파리전에서는 워낙 사진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쵸. 어떤 필름을 썼냐, 어떤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떤 렌즈냐.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럴 때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실이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제가 찾아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찾아봐서 기획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따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거나 그 부분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 판단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0분 동안 벌어지는 뭐 물리적인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유연한 사고?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게 그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듣는 관람객에 따라서도 해설이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진 않아요.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많으면 아예 어린이 도슨트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일단 시간이 30분 안쪽으로 확 줄어들고요. 호칭이 달라지죠. 뭐 누구 아저씨는 고우 아저씨는 이렇게 호칭 자체가 조금 더 친근하게 좀 더 쉬운 내용 위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위주로 이야기를 좀 짜는 편이고요. 아니면 뭐 전문가가 왔다 하면은 그 전문가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법한 이야기들로 더 해설을 바꿔서 그때그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대표 작품이라고 해서 해설을 하진 않습니다. 도슨트마다 자기가 생각한 스토리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작품으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전시장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작품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동선상 사람들이 다 몰리는 구간이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작품을. 내 해설만 100%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시장에는 모든 분들이 도슨트를 듣진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그냥 자유관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니는 통로를 제가 막으면 안 돼서 너무 내 해설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반 정도 축약해서 빠르게 끝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시장이 조용한 시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신념 중에 하나는 원래 50분을 해설을 넘기지 않는다인데 요즘은 좀 말이 많아져서 1시간까지 찍고 있는
얘기긴 한데 TNT? 네, 약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50분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미술관을 즐기는 방법이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보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슨트님의 어떤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도슨트의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필을 약간 하는 건데. 사실 오디오 가이드랑은 정말 큰 차별점이 있죠. 오디오 가이드는 일방적인 그냥 일방향적인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주입식. 도슨트는 사실 상호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차별점인 것 같고요. 또 도슨트 분들이 사실 정말 공부 많이 해서 해설 50분 내용으로 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50분을 듣고 나서 다시 작품을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전시 서문도 좀 더 잘 읽히고 요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유의미한 관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사람이다 네. 보니까 질문을 무한정 하실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제가 끝나고 항상 사실 바로 안 사라지고 해설 끝나고 이렇게 항상 조금씩 기다리는데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렇죠. 질문을 잘 안 하시고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셔도 전 너무 좋아합니다. 한희준 도슨트님만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차별점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슨트들보다 내가 요거는 낫다. 내가 이건 네, 요건 낫다 내가. 미모가 낫다. 아니면 설명을 더 잘한다.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것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계속 매일매일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로 뭔지 저도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정말로.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계속 역질문. 가장 큰 장점이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잘해주신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도슨트라면은 당연히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쉽게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처음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미술이나 전시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네 맞아요.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을 꼭 보는 애호가뿐만 아니라 정말 미술관에 처음 와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즐겁게 볼 수 있게끔 해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슬프게 자문자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전시관에 가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가보시면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야 있는 루이제나 미술관이 있어요. 루이제나 네, 현대미술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미술관으로 뽑히는 도슨트 자체가 전시의 흥행 그리고 전시가 구성되는데 작지만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